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아이폰 관련주들, 그다음에 OLED 장비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트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이 FOMC를 네. 앞두고 우리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폰이 참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네, 이 추석 전에 내 종목들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다,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있잖아요. 오늘 대부분 다 일단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미국 시장이 전일날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들 오늘 종목들이 빠져서 별로 재미는 없었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에서는 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얘기를 잠깐, 아까 다 못다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오늘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좀 빠진 편이죠. 1% 정도 빠졌는데, 일단 일본은 오늘 휴장이었고요. 미국 시장은 전일 이제 옵션 만기도 있었고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었고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뭐 더 압박을 가하게 되면 결국은 뭐 금리를 인상할 거니까 그래서 우려감에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좋은 얘기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FOMC가 있는데 98% 금리 동결할 거라고 대부분 기사 나왔으니까 뭐 금리 동결하겠죠 뭐. 그리고 다음 주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대부분이 빠졌습니다. IT만 빠진 건 아니지만 뭐 대부분 다 빠졌지만 이게 다시 정신을 차릴 거니까 그래서 시장도 아직 추세는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전 종목이 오늘 약세의 흐름을 보였지만 다시 원래 자리로 갖다 놓을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아이폰에 대한 이슈가 2주 전에 분명히 공무원들 못 쓰게 한다 그래서 뭐 전면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이제 뭐 이런 경쟁들, 뭐 반도체 경쟁뿐만 아니라 아이폰 못 쓰게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애플의 실적은 엄청나게 또 안 좋아질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애플 주가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아이폰 관련주들이 빠지고 그랬는데 이게 2년 전서부터 이미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아예 막은 건 아니고요. 그런 약간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미 2년 전부터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근데 2년 동안 그 반영이 돼 있는 그 애플 주가가 올해 그래서 안 갔습니까? 작년에 안 갔어요? 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한다는 것도 웃기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 부분인데 아이폰 이번에 나왔는데
완판됐죠. 1분 만에. 나오자마자 그냥 사전 예약이 완판이 됐고요. 중국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온 영상들을 봤는데 일단 내용도 봤습니다. 내용 안에서 무슨 뭐 CPU의 성능이 14보다 갤럭시보다는 당연히 성능이 더 좋고요. 14보다 싱글코어는 한 10% 정도가 속도가 더 빠르고 멀티 쪽으로는 뭐 3배가 더 빠른 부분이 있대요. 저전력 이렇게 하는 거 3배가 더 빠르고 그다음에 멀티 쪽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가 속도가 빠르고 등등등 해가지고 뭐 이제 뭐 3나노로 만들었고 베젤이 얇고 색상도 이번에 잘 호불호가 좀 갈리겠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쭉 다 봤고 사람들의 반응들을 봤는데 이거는 완판이 문제가 아니고 좀 히트를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C타입으로 가면서 기존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계속 대기를 어차피 바뀔 거니까 기다렸던 물량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뭐 동남아시아, 호주 사람들 아이폰 쓰는 모든 인구를 봤을 때에서 이번에 잘 팔릴 거냐 말 거냐는 부분에서 저는 잘 팔릴 거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제가 전자제품 같은 거 보면 되게 잘 보거든요. 컴퓨터 뭐 이런 거 되게 잘 봐요. 하여튼 전자제품, 뭐 로봇 청소기부터 해서 저 그냥 사는 경우가 없어요. 일단은 성능과 가성비 일단 다 따져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거 싹 다 훑어봅니다. 만약에 뭐 차를 산다 그러잖아요. 차 모든 거 여러분 겉에만 보죠. 성능 테스트, 가성비 싹 다 훑어봅니다. 심지어 바퀴에 들어가는 볼트서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다 봅니다. 뭐 조향장치 싹 다 훑어봅니다. 근데 그 자료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는 뭘 봤을 때에서 그걸 빨리 판단을 해요. 이게 아이폰이 잘 팔릴 것이냐, 이게 살만한 제품인 거냐. 이걸 뭐 제가 뜯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정보들이 유튜브에 많으니까 제가 그걸 보고 판단은 제가 하는 거죠. 근데 딱 봤는데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잘 팔리면 그러면 저 주식 전문가가 그러면은 뭐 아이폰을 지금 팔라고 나왔나? 그게 아니고 저는 주식 전문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면 그럼 뭐가 가겠어요? 시장도 박살도 안 나는데 아이폰 관련주가 가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아이폰 관련주 뭐 부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OLED가 아이폰에 들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뭐 맥북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기기들 아이패드, 그렇죠? 아이패드 거기 들어가는 OLED 기기에 75%가 삼성 패널이 들어가고요. 24%가 LG께 들어갑니다. 1%가 BOE라 그러는데 거의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께 지금 다 들어가죠. 거기다 OLED 이 장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삼성에서 뭔가 제품을 만들고 할 때에서 TV를 만들 때 대형 TV를 하여튼 BOE 제품을 썼었나 봐요. LCD 부분을. 근데 그쪽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거 쓰냐면 LG 거를 사준대요. LCD. OLED 아니고 LCD. 그러면서 그 기사의 내용이 뭐가 나와 있었냐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의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좋아질 것이다. 자, 이런 기사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꺼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가가 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기사, 뭐 오늘 나왔던 기사 계속 누군가 기사를 쓰면서 계속 올려요. 제가 볼 때는 세력들이 써서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저희 뇌피셜이니까 그러니까 갈 때가 되니까 이제 좋은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차량에 들어가는 뭐 디스플레이서부터 해갖고 OLED 장비주도 실적이 좋아졌다. 아마 계속 2년, 3년 동안 계속 노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흐름들을 우리는 2019년도, 2020년도 초반에 2차 전지에서 많이 들었어요. 실적이 정말로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진다, 엄청나다, 대단하다. 그 3년 들었어요. 3년 동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OLED 장비주들이 실적이 이제는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폰 전 세계 사람들 핸드폰 보면은 많이 쓰잖아요. 삼성보다 더 많이 씁니다. 어쨌든 거기 들어가는 99%가 한국 제품이에요. 99%가. 우리나라께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번에 TV, BOE 탈락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대형 TV들, 그러면 그런 실적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장비들이 제가 OLED만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도 비슷한 스토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내후년, 앞으로 3년 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당장도 바닥이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주들, IT 섹터들
그냥 넘겨짓지 말고요. 기사를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그 기사의 홍수 속에서 확실하게 실적과 그다음에 차트와 바닥에서 크게 갈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면 그 중에 하나가 OLED인 것 같아서 오늘 오프닝서부터 그냥 아이폰 OLED 장비 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냥 한번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공략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시장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아이폰 15의 판매 호조 소식이 곳곳에서 좀 들려오고 있죠. 관련한 종목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저희 이제 종목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텔레비전 볼륨 조금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TSE TSE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4,000원에 50%. 네, 5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인데 오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밀려나면서 TSE도 많이 밀려나가지고 덜컥 좀 겁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 종가가 42,750원이고 10% 이상 좀 밀려났거든요, 전문가님. 이 TSE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자, 가격을 봤으니까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TSE 54,000원에 사셨는데 네네. 바닥에서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지금 오늘 IT 반도체주주 좀 빠진 이유가 있어요. 일단 뭐 미국에 대한 이슈는 그건 그냥 핑계고 그건 별 문제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이슈는 잠깐만 20일이면은 이제 FOMC인데 근데 FOMC도 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면 다른 일정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라고 아까 공개 방송에도 비밀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 이슈가 끝나야지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20일에서 23일 요 안에서 뭔가 좋은 기사가 터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들이 기사 좀만 찾으면 나오는데 어쨌든 20일에서 23일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일단 반도체주들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릴 때 더 담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담지 말고 23일까지 기다렸다 사세요. 23일이면은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23일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좀 노리시고 안타까운 건 비중이 벌써 50%예요. 이거를 여기서 고점에서 50% 갖고 있게 거기서는 한 5%만 갖고 있고 이제 45%를 좀 사볼까? 뭐 이제 좀 고민을 해볼까? 내일도 빠질 것 같은데 내일도 그냥 참았다가 한 4만 원 깨지면 한 40% 한번 더 사볼까? 그렇게 해서 비중 50% 만들어볼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고점에서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떨어지니까 뭐 방법이 없죠. 뭐 들고 있어야죠. 뭐. 그래서 추가 매수는 비중이 이미 많으니까 여력이 되면 하실 수 있는데 비중이 뭐 한 20...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얼마 정도에 하면 될까요? 들으시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일단 4만 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좀 세게 네네. 빠지면 35,000원에서 33,000원까지.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뭐 나라가 무슨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뭐 3차 대전이 일어나거나 뭔가 큰일이 났다는 얘기니까 그 이하는 생각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빠져도 별 문제는 없는 자리예요. 33,000원까지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흔들릴 때 사는 거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 타임이 너무 빠르면 버티질 못하니까 비중도 많고 최대한 늦게 물타기. 어제 물타기 하면은 이건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올라가면서 그 가격 옵니다. 54,000원.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잘 싸게 살 건가 이거를 잘 집중을 해야 돼. 비중이 많아서 그래. 비중 5%밖에 안 되면 고민 안 해도 돼요.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뭐 10% 더 빠졌네 더 사면 되고 20% 빠졌네 더 사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추가 매수를 진입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TSE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현재 비중이 50%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주가가 35,000원 부근까지 밀려난다 싶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보는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을 궁금하실까요? 현대는 어떻게 20%예요? 네, 20% 비중. 매수가는 어떻게 될까요? 35,500원이요. 35,500원에 20% 비중. 오늘 장 초반 잠깐 빨간불 들어왔다가 힘 빠져서 또 마음이 좀 애석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오늘 0.17% 밀려났고요. 3만 원 부근도 예. 좀 붕괴가 돼가지고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이 방산주 현대로템 어떻게 힘 받을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그래도 오늘 잘 버텼죠. 다른 애들 빠지는 거 보면은 한 10% 떨어진 애들도 많았는데 이쪽 방산주들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 그래. 네, 크게 그렇게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으니까 예.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고 32,000원 넘어갈 때까지 그냥 버티셔도 되고 32,000원 지금 차트를 보면은 32,000원짜리가 일단 1차 저항인데 전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장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상해서 장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좀 불안한 사람들은 여기 32,000원에서 한번 끊었다 가시는 게 좋고 예. 장이 뭐 원래 이렇지 뭐 우리나라 장이 뭐 언제 뭐 급등한 적이 있나?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인정하고 간다라 그러면 저는 후자를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 뭐 원래 우리나라 장이 뭐 이렇죠. 뭐 그래서 급락도 없고 한 34,000원, 36,000원까지는 이거는 좀 노려봐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기간은 뭐 석 달 뭐 이런 식으로 길게 걸릴 것 같지는 않고 뭐 한 달 안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폭이니까 예. 안 돼, 한 달이라 쳐도 우리가 이제 추석이 있으니까 10월 그렇죠. 중순까지 정도 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한 33,000원이나 4,000원 정도에 그 정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석 쉬고 나면 뭐 안 되겠나 싶은데 그죠? 뭘 하고 싶다고요? 추석 쉬고 나면은 아. 그 정도 안 가겠나 그렇죠. 추석 정도 쉬고 나서는 그리고 이게 뭐 그렇죠. 방산주로 이슈가 지금 많이 되고도 있지만 원래 이제 예전에 철도주, 그다음에 그렇죠. 뭐 수소 테마 할 것들이 많죠. 뭐 움직이려고 하면. 예. 그래서 그럼 추석 쉬고 나면 한 33,000원 정도는 가겠네, 그죠? 그 정도는 봐야죠. 왜냐면 차트가 되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지금 사셨던 자리가 이제 저점 위치에 있는 자리라 괜찮은 예. 자리예요. 아,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현대로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수익 전환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말씀하셨던 그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텔레칩스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7,620원에 비중이 32%다라고 문자 주셨는데 오늘 25,750원 이렇게 종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1.15% 하락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좀 밀려나다 보니까 같이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텔레칩스는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번 비중을 보니까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단가가 낮춘 게 적은 것 같아요, 느낌이. 문자로 주신 분, 맞겠죠?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거 비싸게 지금 쫓아가다가, 그쵸? 비싸게 뭐 3만 원대 쫓아가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물타기를 지금 들어와서 저렇게 된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거는 비중이 뒤가 2%가 붙은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건데, 자, 차량용 반도체고요, 시스템 반도체고요, 강하고 되게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몇 프로 갔냐면 8%도 아니고 18%도 아니고 87%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한 달 만에 무슨 종목이 87% 갔잖아요. 그럼 떼도 본 거죠. 1년에 시가총액이 아예 막 500억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꽤 올라가 있는 종목이에요. 물론 예전에서는 굉장히 좀 가벼웠던 종목으로 기억이 나는데 벌써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벌써 시가총액이 4천억이 나네요, 이거. 예전에는 1,000억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벌써 4천억이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그래. 작년 12월 달 저점을 찍고 많이 올라왔는데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얘는 지금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서 그다음에 2022년도 우리나라 하락장일 때 뭐 전 세계가 하락장이었죠. 전 세계 하락장일 때 얘도 똑같이 빠졌는데 지금은 그 하락을 넘어서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따지고 보면 최근에서도 87%의 수익률을 줬지만 10,000원에서 33,000원 갔으니까. 그러니까 텔레칩스만 코로나 때서부터 계속 이것만 노린 사람들은 돈 깨진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맨날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 왜 다 돈 잃었다 그래요? 얘처럼 올라갔으면 누가 잃냐고요. 물리면 냅두면은 신고가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마운 종목이고 최고의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코로나 때에서 지금까지 이것만 노렸던 사람들은 돈을 벌면 벌었지 깨진 사람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럼 지금 깨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년 동안, 4년 동안 최꼭대기에 있는 이 자리에서 들어갔던 사람들만 깨진 거예요. 최꼭대기에서. 그 타이밍은 바닥에서 살 자리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거를 다 발로 차버리고 쌀 때는 안 사고 있다가 비쌀 때에서 차량용 반도체 막 뭐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쫓아 들어갔다 물린 경우인데 근데 참 다행인 건 이쪽 섹터를 저는 좋게 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좋게 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을 비싸게 사면 이렇게 고생할 수 있는 겁니다. 당근 비율을 많이 얘기하는데 당근 몸에 먹으면 많이 몸에 좋죠. 근데 당근을 한 1억에 사봐요. 요만한 거. 그냥 마트 가면 싸게 사면 500원에 살 수 있는 걸 1억에 사봐요. 어차피 1억에 사도 먹으면 똑같은 영양분이고 똑같은 건데 근데 500만 원, 아니 500원에 살 거를 1억 주고 사면은 뭐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샀다가는 집에 가면은 등짝 스매싱을 엄청나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제 1억짜리. 그러니까 비싸게 산 게 문제인 거지.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차트는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고점을 줬으니까 눌려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눌릴 수도 있으니까 비중이 90%. 비중이 90%? 잠깐만. 13,500원 사신 거예요? 37,000원이 아니고? 13,500원? 아까 37,000원대가 아니요. 27,000원대가 아니고. 그러면 싸게 사셨네? 제가 아까 잘못 봤군요. 그래요. 이거 싸게 사셨네요? 그럼 그냥 갖고 가세요. 괜히 말 길게 오래 했네. 저는 27,000원, 한 500원 요때 사신 줄 알고 이 정도에 사셨으면 아직 그 차량용 반도체 이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테니까 그냥 비중이 좀 많기는 하지만 뭐 2만 원은 깨지면 계속 냅두면 계속 무럭무럭 자라날 종목이니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텔레치스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노을이요. 노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500원에 90%. 13,500원에 90%. 사실 비중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수익권이십니다. 네, 23% 오늘장 시세 보였고요. 14,4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의료 AI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오늘장에서 굉장한 큰 폭의 시세를 보였고 현재 수익권이신데 비중이 90%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수익을 좀 누려볼 수 있을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노을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수 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의료 A가 뭐 최근에 로봇 관련주하고 강했는데 뭐 조정받은 애들은 또 조정받았지만 또 이렇게 가는 애들은 계속 가네요. 예. 원래 이렇게 좀 확 올라가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단타로 자주 하세요? 아니, 안 합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 샀다가 다 떨어져가지고 팔아가지고 네. 요리 아침에 텔레비전 여기 보니까 보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뭐 괜찮기야 괜찮으니까 올라가겠죠. 안 괜찮은데 올라가겠어요. 근데 너무 조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 공략해서 정치 테마주라고. 정치 테마주로? 어쨌든 정치 테마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많이 올라간 상태에 들어가서 예. 자 일단 그래서 차트를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요. 일단 차트를 보면
원래 이제 그 가는 종목들을 매매한 게 달리는 말이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급락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초보자분들은 떨어질 때는 손절을 못하고 그냥 갖고 가니까 위험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예. 지지 라인들을 잘 보고 깨지 않으면 또 이게 급등한단 말이에요. 한번 급등했던 게. 예. 그래서 지금 얘는 12,000원 정도 자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단 저점 자리는 한 11,600원 정도로 잡히는데 그 자리가 깨지 않으면 또 급등하고 또 급등하고 또 급등할 수는 있어요. 예. 원래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렇게 뭐 로봇, 인공지능, AI 이런 종목들이 한번 튀면은 그냥 쭉쭉 가니까.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바닥에서 최근 한 3주 만에 200%가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유상증자 했다고 오늘 마감인가 뭐 어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많이 올라갔죠. 유상증자를 하든 예. 무상증자를 하든. 자, 그 바닥에서 예. 지금 7월 달에서 올라온 폭은 358%.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만약 얘네들이 조정을 받겠다 그러면은 금방 30%또 떨어지는 거는 금방 떨어져요. 예. 그래서 손절을 잘 체크를 해서 하시고 12,000원, 그러니까 11,600원, 12,000원 이 자리가 깨지 않으면 더 가지고 가다가 확 올라가면은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 좀 줄여가면서 나머지를 가져가고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근데 이게 확 무너지면은 그대로 갖고 있다가는 위험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수급하고 움직이는 흐름 봐서는 꺾일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도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거래 정지 하루 정도는 갈 것 같네요. 아까 기사 잠깐 보니까 거래 정지 얘기 있던데. 너무 거의 급등해서 정지가 됐어요? 9월 18일 날 보면은 노을 주식회사 매매거리 정지 예고. 예. 정지될 거예요. 내일 하루? 내일 하루. 하루. 그러니까 정지되는 이유는 너무 급등하니까 좀 예, 쉬었다 예. 가라고 잠깐 멈추는 거니까 예, 위험해서 그런 예. 거는 아니고요. 예.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엿보이지만 계속해서 조금씩은 수익 실현해 나가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 지주고요. 네. 매수가가 27,000원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롯데지주 27,000원에 10% 이제 거의 매수가 부근까지 도달하다 보니까 이젠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디까지 좀 노려봐도 될지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예. 네, 롯데지주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성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롯데지주 사신 지 오래됐어요? 많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좀 된 게 그러니까 3, 6, 9, 12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대충? 글쎄요. 1년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좀 산지가 좀 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언제 산지는 잊어버렸고, 거짐이 이제 조금 거짐 돌아오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요. 그럼 올해 사신 거예요? 작년 사신 거예요? 작년에요. 작년에? 네. 그래 가격을 봐서는 작년은 아닌 것 같지만 작년이라고 그러니까 느낌은 작년인 것 같다고 하시는 것 같고 왜냐면 네. 27,000원대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올해는 네. 있었어요. 작년에서는 오히려 32,000원, 35,000원짜리가 있었네요. 제가 산지가 한참 된 것 같아서 지금 그냥 한쪽에다 박아놓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이제 뭐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도 꽤 되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대충 한 올해 한 3월 달이었던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3월 달 치더라도 지금 9월 달이가 6개월 고생한 거거든요. 네네. 네, 일단 수익으로 같아서. 일단 수익으로는 돌릴 수 있는데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잠깐 봤어요. 롯데지주하고 그다음에 롯데지주 우선주도 있어서 우선주도 봤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부터 해가지고 몇 개를 봤는데 아직 차트들이 다 상태들이 아직 그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은 얘네들 그러니까 롯데지주사니까 지주사니까 밑에 있는 계열 회사들의 움직임이 좋아야 얘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 보니까. 전략을 이렇게 드릴게요. 장기로 가면 더 올라가긴 하는데 수익이 나면 한번 파세요. 그냥
뭐 내리라도 모리라도 한 번 올라오면 팔을까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뭐 냅두면은 일단 27,500원에서 28,000원까지는 가는데 예. 그냥 욕심내고 가기에는 예. 다시 또 밀리면 또 이게 또 몇 개월 또 떨어졌다가 또 물론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이놈이 나중에서 4만 원 가기는 하겠지만 예. 언젠가는 다시 4만 원 가겠죠. 예. 지금 당장 지금 계열사 회사들을 보니까 차트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만한 애들이 없는 것 같아서 얘가 제일 그래도 그나마 제일 빨리 지금 머리를 들어주는 거니까 한 28,000원 정도에서 싹 팔아줬다가 네. 롯데주주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조정받을 때 다시 사시면 되고 꼭 뭐 롯데주주 아니어도 괜찮다 그러면 다른 거에 눈을 돌리셔도 되고 뭐 방법은 그러니까 위험한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위치에서는. 네. 그러면 28,000원이고 27,500원이고 그냥 그때 가면 팔으라고요. 그렇죠. 한번 팔았다가 꼭 예.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다시 기다리면 내려올 때 다시 싸게 사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전환된다 싶으면 그땐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종목 교체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HPSP HPSP, 네, 50%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33,800원. 33,800원 HPSP 오늘 종가 보니까 6% 이상 밀려나가지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종가 31,650원 예. 정말 갑자기 이렇게 6%가 밀려나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저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래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HPSP의 이제 장점과 단점이 딱 구분이 되는데 일단 장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자, 장점부터 얘기하자면 일단은 거래량이 좋아요. 예, 그런 거래량이 밑에 이렇게 뭐가 거래량이 있어야 주가가 뭐 빠지든 올라가든 뭔가 결과가 나올 텐데 거래가 없는 회사도 애들은 탄탄하다 가거든요. 회사 탄탄하다. 뭐라고요? 회사도 탄탄하다 가거든요. 회사 탄탄하고 일단 거래량부터 얘기하자면 어쨌든 반도체 회사인데 괜찮은 회사도 그리고 수급도 좋아요. 외국인들이 33,800원 샀어요. 네, 봤어요. 아까 전에 33,800원. 근데 단점으로만 얘기하자면 지금 바닥에서 3월달서부터 올라간 게 꽤 커요, 지금. 예. 그 부분이 좀 단점이고 그다음에 딱히 뭐 그렇게 큰 단점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되게 많은데 주가가 좀 떠 있다 보니까 오늘처럼 반도체 회사들 IT 부품주들이 많이 흔들릴 때에서는 어쩔 수 없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흔들림이 큰데 그래서 오늘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예, 정신없어요. 근데 깜짝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정도 흔들리는 흐름들은 이전에서도 그 정도는 되게 잦았다고 보는 거죠.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오늘 장대 음봉을 한 이 정도 떨어졌다. 이 정도 떨어지려면은 한 28% 빠지면 이 정도 나올 텐데 이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차트가 봉이 빠져도 요만큼씩 빠졌는데 갑자기 이만큼 빠지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빠진 저 정도 폭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지금 반대로 올라갈 때 자 이전에 과거에서도 요만큼 빠졌지만 올라갈 때 어때 움직여요? 되게 힘차게 쫙쫙쫙 올라가 주죠. 그럼 나중에 올라갈 때 힘차게 쫙쫙쫙 올라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을 봤더니 회사도 괜찮고 그다음에 수급도 괜찮고 추세 흐름도 아직도 괜찮아요. 아직 저점도 살아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반도체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쫙쫙 뽑아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비중도 많고 그다음에 매수 단가가 33,800원인데 35,000원에서 좀 욕심을 줄일 거냐 아니면 37,500원에서 줄일 거냐 요거 정도는 고민하셔야 돼요. 35,000원 감지 덕지합니다. 갔으면 좋겠다고요? 35,000원만 올라오면 감지 덕지한다고 내가. 감지 덕지한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서 절반을 파시면 되겠네요. 근데 저는 근데 이거 좋게 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 돼 있는 애들은 누군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위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럼 나중에 이거는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37,500원을. 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감지 덕지 하신다는 분이 지금 이 얘기하니까 지금 들고 간다고 지금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원래 생각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절반은 35,000원에서 팔아주시고 나머지는 37,500원에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언제쯤 오겠습니까? 추석 쉬고.
일단 추석은 끝나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또 궁금하면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선 1차적으로 35,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좀 들고 가면서 고점 확대를 기대를 해볼지는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을 궁금하실까요? LG화 우선주요. LG화학 우선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3만 8천 원이요. 네, 33만 8천 원의 비중은 몇 %일까요? 50%요. 50%. 50%, 33만 8천 원. 오늘 살펴보니까 31만 9천 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얼마까지 가겠어요? 비중이 50%다 보니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우선주를 공략하셨는데 뭐 사실 뭐 우선주도 갈 때는 잘 가는데 지금 뭐 본주가 안 가니까 우선주가 뭐 힘을 쓰겠어요, 그렇죠? 예. LG화학, LG화학도 차트를 같이 보면서 자, LG화학 차트도 지금 밑에서 이제 반등을 좀 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우선주도 조금 반등은 나오겠네요. 그래서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텐데 이걸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좀 싸다고 사신 거잖아요, 맞나요? 얼마까지 가겠어요? 뭐라고요?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전에 제가 먼저 질문부터 싸다고 사신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이거의 성장성을 보고 사신 거예요? 왜 사셨죠, 이거? 네, 산지 한 20일 됐어요. 20일 정도 되셨고. 예. 그냥 사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뭐 35만 원, 36만 원 간다고 얘기해서 사왔지만. 그러니까 어디선가 35만 원, 36만 원 간다고 해서 그거 보고 사셨구나?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차트를 볼게요. 그러면 원하시는 가격대가 35만 원, 36만 원 보고 사셨다라는 건데 차트를 보니까 지금 최근에 고점에서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 대형주가, 이것도 대형주입니다. 이것도 우선주지만 시가총액 2조 4천억이 납니다. 물론 본주는 더 시가총액이 더 크죠. 어쨌든 고점에서 지금 대형주들이 34% 빠진 거는 개별주로 따지게 되면 한 2배 정도 빠져 거의 70% 빠졌다 볼 정도로 좀 오바긴 한데 어쨌든 대형주는 그만큼 빠진 속도가 좀 적은데 엄청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5만, 36만 원 갑니다. 가긴 가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예전만큼 그렇게 빠릿하지가 않으니까 장기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딱 지금 생각했던 그 자리 있죠. 35만 원, 36만 원. 거기서 저는 일단 다 파는 게 좋아 보여요. 예, 35만 원. 예, 고맙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다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여기까지 상담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들어봤고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속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보다 자세하게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을 궁금하실까요? 퓨처캠이요. 퓨처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3,000원이고요. 네. 20%. 13,000원에 비중 20%. 네. 오늘 종가를 보니까 3.85% 오르긴 했지만 12,140원이면 아직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인데 퓨처캠 어떻게 매수가 부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퓨처캠. 이거 근데 왜 사셨을까요? 전에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샀다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 섹터 뭐 요즘에 의료 AI 잘 움직이니까 그냥 눈에 보여서 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이쪽 섹터 강한데요. 강하기 때문에 또 잘 움직일 겁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13,000원 이상만 올라가면 되냐라고 말씀을 그것만 원한다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쪽 섹터가 지금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도 보면 이 거래량 봐봐요.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눌림목을 준 거예요. 눌림목을 준 거라 일단 여기가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또 튈 텐데
튀게 되면은 이제 저항대가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인데 거기를 뚫으면 굉장히 세게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못 뚫으면 뭐 14,000원에서 쭈뼛쭈뼛 거리다 다시 내려왔다가 또 다시 밑에서 개인 투자자들 또 괴롭히고 있다가 또 바닥에서 또 그쵸? 그러다가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다시 돌파 시도 나오고 그러면서 네. 박스권을 가져갈 텐데 근데 지금 차트의 흐름과 거래량을 봐서는 일단 돌파 시도는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15,000원짜리. 근데 이제 비중도 적당하니까 네. 한 14,000원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팔거나 네. 뭐 원하시는 대로 뭐 절반을 팔아도 되고 일단 박스권 형태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는 거는 그 차후 일이고 일단 고점 부분에서 14,000원 이상에서 한 어느 정도는 좀 파시고 네. 근데 만약에 좀 불안하다 하시면은 13,500원서부터도 분할 매도는 가능하셔요. 13,500원이요. 네. 불안해 하신다 그러면. 근데 지금 요즘에 의료 AI,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인공지능 AI가 또 접목이 되면서 또 은근슬쩍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니까 이것도 지금 차트가 살아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에 넘어갈 거냐, 다음 달에 넘어갈 거냐, 뭐 다다음 달에 넘어갈 거냐 게임이지 밑으로 떨어지면서 7,000원으로 내려갈 종목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좋은 얘기 해드린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략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죠. 다만 반등을 줬을 때 14,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분할 매도를 좀 해보자라는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비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만 원에 5%를. 28만 원에 5%. 오늘 딱 종가가 또 매수가이시네요. 5% 비중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아서 갈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종목 저희 에코프로비엠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내려왔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에코프로비엠. 자, 과거에서도 2차 전지 좀 공략해서 좀 많이 드셨나요? 네. 많이 드셨어요? 다른 걸로 해서? 2차 거를 LG학 받았습니다. 그 2차 전지로 뭐 LG화학 드셨었어요, 예전에? 네. 그래요. 일단 지금 많이 내려갈걸요.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해서 기억이 좋으신 분들은 계속 그쪽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근데 예전에 매매를 2차 전지를 작년에 했었다면 올해 초나 했었다면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또 가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가고 자고 이러면 맨날 올라가 있고 또 빠졌다 싶으면 어느 날 더 많이 올라가 있고 이러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흐름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힘이 좀 많이 바람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더 짧게 매매를 하거나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저는 안전해 보이거든요. 물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얘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안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흐름이 틀리다 그랬죠. 예전에서는 이 정도 흔들었으면은 벌써 막 8%, 10%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8%, 10% 올라가고 야 그래도 많이 올라갔는데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이 잘 안 나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 30만 원 뭐 이 정도를 본다, 뭐 31만 원 본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렵지는 않지만 과거에 같은 그런 빨리빨리 움직이는 흐름들은 이제 잘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다가 저러다가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이게 점점 힘이 떨어지면.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던 의료 AI, 차라리 제약바이오 이런 애들이 더 빠리빠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뭐 매매를 뭐 막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걸 꼭 하지 말아라는 아닌데 예전처럼 그런 강세 흐름은 안 나오니까 그냥 적당히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나중에 2차 전지가 많이 빠지면 들어가면 더 먹기가 편하거든요. 아니면 지금은 잘 움직여주는 쪽의 섹터를 찾아서 그쪽으로 요즘에 은근슬쩍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합니다. 거기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거든요. 뭐 그게 정 싫으면은 조만간에 IT 섹터에서 로봇 관련주라든지 인공지능 또 움직일 거예요. 이슈가 나오면. 그쪽이 좀 더 빠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오프닝 때 못 드셨어요? OLED 아이폰 관련주 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하는 게 더 얘보다는 더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비엠은 당장에 크게 상승 탄력을 받을 여력보다는 종목 교체가 오히려 좀 유리하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도대체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봐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한 조언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큐렉소. 큐렉소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큐렉소 21,100원이고요. 50%. 네. 21,100원에 비중 50%. 50%. 네. 네. 큐렉소 오늘 종가 살펴볼 텐데 19,1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좀 네. 손실을 보고 계신데 무엇보다 일단 비중이 크다 보니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이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 로봇 관련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반등은 제가 몇 개월 전서부터 그거를 10,000원대 초반대부터 사고 팔고 했는데 10,000원대서부터 사고 팔고 하셨다고요? 네. 그 수익 많이 나셨겠다, 그렇죠? 수익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주식이 아무리 봐도 성장성은 있어 보이길래 또 늦게 또 샀어요. 늦게 또 사셨다고?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보고 사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팔고 또 이제 있다가 계속 24,000원 막 이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그때 안 사다가 21,100원에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사게 됐어요. 그래요. 일단 뭐 회사는 이제 적자 회사는 아니고 그다음에 미래 성장성 이쪽으로 계속 로봇에 대한 인공관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계속 이슈는 계속 될 거고 아직 성장성은 제가 봐도 뭐 아무리 못해도 5년은 크게 봤을 때 근데 주식이 성장성이 5년이 남았다 해서 5년 동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5년 남았다 그래도 한 1개월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슈가 딴 데로 몰려가고 딴 데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짧게 보면은 제가 뭐 5년을 얘기했지만 사실 뭐 이쪽 로봇 인공관절부터 이 이슈는 앞으로 10년, 20년 울고 먹어도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뭐 주가 선택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고 다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뜨면 조정이라는 걸 받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조정이 휘말렸으니까 뭐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물렸는데 지금 이게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네. 분명히 본인이 판단해도 괜찮고 물려도 가져가도 된다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건데 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는 부분들이고 아주 추세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다 약했고 뭐 제약바주도 뭐 일부나 강했지 대부분은 또 약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래서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다시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10,000원대에서부터 갖고 놓으셨잖아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팔고 나니까 후회가 돼서 24,000원까지 가도 안 팔았어요. 자꾸 이렇게 파니까 올라가더라고요 또. 어쨌든 뭐 파는 것도 잘하면 참 좋은데 그래도 잘 드셨다면서요 그래도.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직 강한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으니까 손절보다는 좀 시장이 좀 돌아서거나 이쪽 의료 AI 로봇 관련주 움직이길 기다렸다가 움직이면 한 22,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는 욕심내지 말고 한번 팔았다가 단가가 높아서 그래요. 싸게 다시 사서 다시 도전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이제 더 내려갈 수 있죠. 수 있는데 그거는 시장 때문에 그런 거고 얘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2,000원 가면 팔아뒀다가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 싸게 사세요. 더 싸게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25,000원 고점이더라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22,000원 가면 파셨다가 15,000원 근처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안 들어오면 딴 거 사세요, 차라리. 불안하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이 못다나는 이야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요약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TSE 4만 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보자라고 이야기 들었고요. 현대로템 반등 임박했다라고 하죠. 보유 전략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노을은 추가 상승 시 그때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분할 매도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